한양 성균관 마당에 수백 명의 선비들이 모여 있고 그 한가운데 50줄의 사내 하나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발표관이 합격자 명단을 부르는데 그 사내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대 청년들 사이에서 백발이 성성한 그가 급제를 했다니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더욱 기가 막힌 건 그의 옆에 겨우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하나가 서서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긴 사연의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당극장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즐겁게 감상해주세요. 때는 조선 중기 경기도 어느 산골 마을에 이봉이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나이는 45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과거 시험 공부만 하고 있었으니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를 가리켜 만년유생이라 부르곤 했습니다. 집안은 원래 양반 가문이었으나 대대로 벼슬을 하지 못해 이제는 양반이라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가난했고 그나마 조상이 물려준 밭대기 몇마지기로 근근히 먹고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초가집 지붕은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어서 비가 오면 물이 새어 들어왔고 사랑채 벽은 오래되어 금이 가 있었으며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이 봉의 아내 박 씨는 남편이 과거 시험에 매달리는 걸 못마땅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의 뜻을 꺾지 못하고 묵묵히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봉이 공부를 아무리 해도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당에서 글을 배울 때부터 늘 꼴찌였고 사서삼경을 외우라고 하면 첫 구절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외운 것을 저녁이 되면 잊어버리기 일쑤였고 어제 배운 내용을 오늘 물어보면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동료 유생들이 술술 외우는 논어 구절을 이봉은 100번을 읽어도 제대로 외우지 못했고 맹자의 가르침을 해석하라고 하면 엉뚱한 소리를 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성실하고 착한 성품 덕분에 훈장님은 그를 미워하지 않았고 동료 유생들도 그를 놀리기는커녕 오히려 안쓰러워하며 도와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시험이라는 게 성품으로 붙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봉은 20대부터 시험을 보기 시작해 지금까지 20번도 넘게 떨어졌고 그때마다 한양에서 고개를 숙인 채 마을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매번 낙방 소식을 듣고 돌아올 때마다 이봉의 어깨는 점점 더 축 처지곤 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내년에는 꼭 붙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10번, 20번 떨어지고 나니 이제는 스스로도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이봉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조상님들께서 물려주신 양반의 체면이 있었고 무엇보다 3대째 벼슬을 하지 못한 가문의 한을 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사랑채에 홀로 앉아 책을 펼쳐 들었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비어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봉은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달빛이 사랑채 창문으로 스며들어 책장을 비추었지만 그 글자들은 이 봉에게 여전히 낯설고 어렵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봉에게는 하나 자랑할 게 있었으니 바로 8살 된 아들 이준이었습니다. 이준은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는데 돌도 되기 전에 글자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3살 때는 벌써 천자문을 다 뗐습니다. 5살이 되자 사서삼경을 줄줄 외웠고 7살에는 동네 훈장이 내는 문제를 척척 풀어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준을 가리켜 신동이라 불렀고 저 아이는 나중에 크면 대과의 장원급제할 인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준의 눈빛은 또래 아이들과는 달리 깊고 맑았으며 말투도 나이에 비해 차분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책을 읽을 때면 마치 어른처럼 진지한 표정을 지었고 어려운 구절을 만나도 곰곰이 생각하며 스스로 답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준 자신은 그런 칭찬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매번 과거에 떨어져 풀이 죽어 돌아오는 아버지를 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이봉이 또다시 한양에서 낙방 소식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는 그의 얼굴은 온통 흙빛이었고 손에 들고 온 보따리도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꼿꼿하게 서서 걷던 이봉이었지만 이날만큼은 마치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것처럼 등이 굽어 있었고 발걸음도 무거워 보였습니다.
박 씨 부인이 마루로 나와 남편을 맞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한숨만 내쉬었고 이주는 사랑채 문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녁상을 받은 이봉은 밥 한 술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고 그저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고 국그릇을 바라보다가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박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방님, 이제 그만 과거 공부는 접으시는 게 어떠신지요? 나이도 45이 넘었고 이렇게 몸과 마음만 상하시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젊은 선비들도 급제하기 어려운 판에 이제는 몸도 예전 같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밤늦게까지 책 보시느라 눈도 침침해지시고 손도 떨리시는 걸 제가 다 봤습니다. 이 준이도 이제 컸으니 그 아이를 잘 키워서 나중에 급제하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준이는 워낙 머리가 좋으니 분명 장원급제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봉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나도 알고 있소. 내가 머리가 나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소. 하지만 이렇게 포기하면 조상님들께 무슨 면목으로 뵙겠소. 우리 집안이 3대째 벼슬을 못하고 있는데 나라도 급제를 해서 가문을 일으켜야 하지 않겠소. 그 말을 듣고 박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준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고요했지만 이준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랑채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한숨소리가 귓가를 맴돌았고 낮에 본 아버지의 풀이 죽은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 힘없이 늘어진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 생기를 잃은 눈빛이 이준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준은 이불을 걸어차고 일어나 마루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가을 귀뚜라미 소리만 쓸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이준의 뺨을 스쳤고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이준은 사랑채 쪽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도와야겠다. 아버지가 공부를 못하시는 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방법을 모르시기 때문이다. 내가 아버지를 가르쳐드리면 분명 급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이준은 아버지가 서당에 가시기 전에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가르쳐드리면 안 될까요? 이봉은 깜짝 놀라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네가 나를 가르친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네 아버지인데 어찌 자식이 아비를 가르친다는 말을 하느냐? 하지만 이준은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공부를 못하시는 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방법을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가르쳐드리면 다음 과거 시험에는 꼭 붙으실 수 있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이봉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들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과 확신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무엇보다 아버지를 향한 깊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꾸나.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그날부터 이준의 특별한 아버지 과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준은 먼저 아버지가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버지 옆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어떤 부분에서 막히는지, 어떤 내용을 자주 잊어버리는지를 꼼꼼히 관찰했습니다. 사서삼경을 시험해보니 아버지는 글자 자체는 읽을 수 있었지만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암기력이 약해서 오늘 외운 것을 내일이면 까먹기 일쑤였고 비슷한 구절들을 자주 헷갈려 했습니다. 이준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야기로 만들어서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논어의 하기 시습지, 불영열호는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뜻인데 이걸 그냥 외우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과거에 붙었을 때의 기쁨을 상상하시면서 외우는 겁니다. 이봉은 아들의 말대로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신기하게도 이야기기와 연결해서 생각하니 훨씬 잘 외워졌습니다. 과거에 급제하는 상상을 하면서 배우고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구절을 외우니 그 의미가 가슴 깊이 와닿았고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준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주 틀리시는 부분을 따로 정리해서 작은 종종이에 적어드렸고 그걸 항상 품에 지니고 다니며 틈날 때 마다 보시라고 했습니다. 또한 매일 저녁 식사 후에는 반드시 그날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때 이준은 마치 어른 훈장처럼 아버지에게 문제를 내고 답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광경이었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박 씨 부인도 이제는 그 모습을 보며 허무대했습니다.
이주는 아버지를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금방 졸음이 오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걸 발견하고는 때로는 마당을 걸으며 외우게 하거나 방 안에 왔다 갔다 하며 암송하게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몸을 움직이면서 외우니 기억이 더 잘 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특히 어려워하는 부분은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했는데, 예를 들어 오륜을 설명할 때는 5가지 관계를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시각적으로 이해하니 아버지의 이해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이주는 아버지를 가르치면서 스스로도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무언가를 안다는 것과 그것을 남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봉은 공부를 할 때마다 자신감이 없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난 역시 안 되라며 책을 덮어버리곤 했습니다. 20년 넘게 쌓인 실패의 경험이 이봉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고, 그것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발목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예전의 낙방 경험이 떠올랐고, 그러면 손이 떨리고 머리가 하얗게 비어버리곤 했습니다. 이주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답답했지만 야단을 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길을 살려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주는 일부러 쉬운 문제부터 내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마칠 때마다 크게 칭찬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잘하셨어요. 이번엔 틀림없이 붙으실 거예요. 아버지의 실력이 눈에 띄게 늘고 계세요. 그런 칭찬을 들으면 이봉은 얼굴이 환해지며 다시 힘을 내곤 했습니다. 이주는 또한 아버지가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작은 목표들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논어 한 편을 완벽하게 외우자. 이번 주에는 지난 시험에 나왔던 문제 10개를 풀어보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함께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봉은 이렇게 작은 성공들을 하나씩 쌓아가면서 점점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예전에는 공부가 끝없는 고통이었다면 이제는 조금씩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외운 내용을 내일도 기억하고 있을 때의 기쁨,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의 성취감, 이런 작은 즐거움들이 이봉에게 공부를 계속할 힘을 주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봉은 예전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기억하게 되었고, 문제를 풀 때도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풀어나갔습니다. 손이 떨리는 일도 줄어들었고, 책을 볼 때 예전처럼 한숨을 쉬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품에서 이준이 만들어준 암기 종이를 꺼내보았고, 밥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으로 논어 구절을 되뇌곤 했습니다. 동네 서당에서도 이봉의 변화를 알아차렸는데 훈장님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봉, 자네 요즘 공부를 따로 하는가?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네. 전에는 맹자 구절을 물어보면 머뭇거리기만 했는데 이제는 술술 대답하지 않는가? 이봉은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 아들이 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절 가르친다니 우습지 않습니까? 하지만 훈장님은 전혀 우습다는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은 나이에 있는 게 아니라 아는 것에 있는 법이네. 자네 아들이 자네를 가르친다면 그건 자랑스러운 일이야. 자네는 겸손함을 아는 사람이고 자네 아들은 효성이 지극한 아이로구나. 하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퍼졌는데 이봉이 자기 어린 아들한테 공부를 배운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중 몇몇은 그걸 비웃었습니다. 45이 넘은 양반이 겨우 8살짜리 아이한테 배운다니 체면도 없는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해서 급제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창피한 줄 알아야지. 장터에서도 우물가에서도 사람들은 이봉의 이야기를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대놓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서당 유생 중 한 명은 이봉에게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봉 형님도 참 답답하시오. 아무리 급제하고 싶어도 그렇지. 어린아이한테 배운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소. 그런 소리를 들은 이봉은 크게 상심했고 며칠 동안 공부를 손에 잡지 못했습니다. 사랑채에 홀로 앉아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고 이준이 공부하자고 해도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이준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이준은 아버지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아버지께서 정말로 급제하고 싶으신가 하는 거예요. 만약 그게 진심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말 따위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저는 아버지께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배우기 위해 체면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고 이봉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다. 내가 왜 남의 말에 흔들리고 있는가? 나는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문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지 남들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은가? 이봉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장터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다녔습니다. 이준도 더욱 열심히 아버지를 도왔고 이제는 단순히 암기하는 것을 넘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까지 가르쳤습니다. 과거 시험에는 단순히 책을 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어진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준은 아버지에게 간단한 주제를 주고 그에 대해 글을 쓰게 했는데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덕치와 법치 중 무엇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더 중요한가 라는 주제를 주면 이봉은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준이 차근차근 논리를 세우는 법을 가르쳐주자 점점 자신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준은 아버지에게 글쓰기의 구조를 가르쳤습니다. 서론에서는 주제를 제시하고 본론에서는 자신의 주장과 그 근거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며 결론에서는 다시 한번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유명한 학자들의 주장을 인용하는 법, 반대 입장을 언급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법 등도 가르쳤습니다. 이봉은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게 느껴졌지만 이준이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며 설명해 주자 점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글을 쓰는 연습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이봉의 실력은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늘어 있었습니다. 서당에서 훈장님이 내는 문제를 거의 다 맞췄고 다른 유생들도 이봉의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심지어 젊은 유생들이 모르는 문제를 이봉이 풀어주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서당 동료들은 이봉에게 어떻게 그렇게 실력이 늘었느냐고 물었고 이봉은 솔직하게 아들이 가르쳐준 덕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과거 시험을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준은 아버지와 함께 마지막 총정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0년간 나왔던 시험 문제들을 모두 검토했고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올지 예상해 보았습니다. 이준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출제 경향을 파악했고 그에 맞춰 아버지가 집중적으로 공부할 부분을 정해주었습니다. 또한 시험 당일 긴장을 않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었는데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법, 문제를 차근차근 읽는 법, 시간 배분하는 법 등을 세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봉은 이준과 함께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보통은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지만 이봉은 아들이 곁에 있어야 마음이 든든했기 때문입니다. 한양까지 가는 길은 며칠이 걸렸고 그동안 이준은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동안에도 이준은 아버지에게 중요한 구절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고 밤에 주막에서 쉴 때도 함께 책을 펼쳐들고 복습했습니다. 주막 주인이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저 어린아이가 무슨 공부를 그리 열심히 시키는 것이오? 이봉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아이가 저를 가르치고 있답니다. 주막 주인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봉과 이준은 개의치 않고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이봉은 시험 전날 밤 숙소에서 이준과 마지막 복습을 했습니다. 이준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긴장하지 마세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셨잖아요. 제가 봐도 아버지는 이제 충분히 실력이 있으세요. 그냥 평소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실수하시더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아버지께서 최선을 다하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버지, 제가 알려드린 심호흡 방법 기억하시죠? 긴장된 검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질 거예요. 이봉은 아들의 말에 힘을 얻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나는 할 수 있다. 이제는 정말로 할 수 있다. 1년 동안 준이와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을 믿자. 시험 당일 아침, 이봉은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단정히 입었습니다. 이준이 준비해준 간단한 아침을 먹고 품속에 암기 종이를 챙겼습니다. 시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예전과 달리 가벼웠고 가슴속에는 묘한 확신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준은 시험장 입구까지 아버지를 배웅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파이팅입니다. 저는 여기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떨리는 마음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간 이봉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젊은 선비들이 대부분이었고 자신처럼 나이 든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봉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 젊은이들보다 1년 동안 더 열심히 준비했다. 내 옆에는 최고의 스승인 내 아들이 있었다. 나는 할 수 있다. 시험지를 받아들고 문제를 읽기 시작했는데 신기하게도 머릿속이 맑아지면서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이 술술 떠올랐습니다. 이준이 가르쳐준 대로 심호흡을 하고 차근차근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문제는 예상했던 것과 거의 비슷했고 이준과 함께 준비했던 부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논어의 한 구절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었는데 이봉은 이준과 함께 이야기로 만들어 외운 내용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덕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쓰는 것이었는데 이것 역시 이준과 함께 여러 번 연습했던 주제였습니다. 이봉은 정신없이 붓을 놀렸고 시험 시간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붓을 놓을 때쯤 되자 손이 저리고 어깨가 뻐근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온 이봉은 탈진한 듯 주저앉았습니다. 이준이 물 한 잔을 떠다 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떠셨어요? 이봉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최선을 다하긴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구나.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문제를 풀 때 막히지 않았고 내가 무슨 말을 쓰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단다. 예전에는 문제를 보면 머리가 하얗게 비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어. 네가 가르쳐준 내용들이 하나하나 떠올랐고 자신감을 가지고 답을 쓸 수 있었단다. 특히 논술 문제에서는 네가 알려준 구조대로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누어 썼고 유명한 학자들의 말도 인용했어. 이준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이제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며칠 후 드디어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봉과 이준은 일찍부터 성균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이미 수백 명의 선비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발표관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초조한 마음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이들은 손을 모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봉도 가슴이 두근거려 손바닥에 땀이 맺혔고 이준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드디어 발표관이 나타나 합격자 명단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이 불릴 때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봉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명단이 점점 끝나가는데도 자신의 이름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봉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고 이준도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이제 몇 명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아버지 이름이 안 불린다. 혹시 또 떨어진 건 아닐까? 이준의 마음도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발표관이 마지막으로 한 이름을 불렀습니다. 경기도 출신 이봉. 이봉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내 이름을 불렀나? 아니면 잘못 들은 건가? 혹시 동명이인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바라보며 축하한다는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이봉은 그제야 자신이 정말로 합격했다는 걸 깨달았고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20대부터 시작해서 20번도 넘게 떨어졌던 과거 시험에 45이 넘어서 드디어 합격한 것입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준도 아버지를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해내셨어요? 정말로 해내셨어요. 제가 믿었어요. 아버지는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봉은 아들을 꼭 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모두 네 덕분이다. 네가 없었다면 나는 절대로 이루지 못했을 거야. 네가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 1년 동안 나를 가르쳐준 네 수고와 인내심에 감사한다. 주변 사람들은 백발이 성성한 이봉이 합격한 걸 보고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의 옆에 어린 아들이 있다는 것이었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가르쳐서 합격시켰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8살짜리 아이가 45 어른을 가르칠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과거 급제를 시킬 정도로 말이다. 사람들은 이봉에게 다가와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고 이봉은 솔직하게 아들이 1년 동안 자신을 가르쳐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체면이 상해서 망설였지만 아들의 간곡한 부탁에 배우기로 했다는 것, 아들이 개발한 독특한 학습 방법 덕분에 실력이 크게 늘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의 격려와 사랑이 자신에게 힘이 되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감동했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봉과 이주는 그런 시선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기쁨에 겨워 서로를 껴안았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도 덩달아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균관 마당에서 벌어진 이 감동적인 광경은 곧 한양 전체에 소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나이든 아버지와 어린 아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동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가르침에는 높낮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부자 간의 깊은 사랑과 신뢰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감탄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기다리던 박씨 부인은 기절할 뻔했습니다. 20년 넘게 과거 시험만 보던 남편이 드디어 붙었다니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어서 전가를 보낸 사람에게 여러 번 확인했고 정말이라는 대답을 듣고 나서야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 넘게 참아온 서름과 기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축하하러 달려왔고 이 봉이 집은 잔치집처럼 북적였습니다. 예전에 이 봉을 비웃던 사람들도 이제는 부끄러운 표정으로 축하의 말을 건넸고 이 봉은 그들을 너그럽게 맞아주었습니다. 과거 일은 잊어버리고 함께 기뻐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동네 훈장님은 이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네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와준 네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켰다.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잃지 말거라. 너는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날 밤 이봉은 사랑채에서 이준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촛불이 방 안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고 밖에서는 가을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했고 이준은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아버지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셨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저는 아버지께서 중간에 포기하실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노력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으신 거예요. 이 봉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공부만 가르쳐준 게 아니라 희망을 주었단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룰 수 있다는 걸 네가 보여줬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 거야. 너는 내 인생의 스승이다. 이 봉은 급제 후 작은 벼슬을 받았습니다. 비록 높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이 봉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가문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고 조상님들께도 부끄럽지 않은 자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봉은 벼슬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겸손했고 자신을 가르쳐준 아들에게 늘 고마워했습니다. 관아에 출근하면서도 품속에는 여전히 이준이 만들어준 암기종이를 넣고 다녔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이준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뿌듯해했고 자신도 언젠가는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준은 나중에 자라서 정말로 대과에 장원급제했고 조정에서 높은 벼슬을 지내게 됩니다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그저 평범한 부자간의 감동 이야기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일은 이 봉이 벼슬길에 나간 후에 벌어졌습니다. 이 봉은 지방의 작은 관아에 부임했는데 그곳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백성들 중 많은 이들이 그를 잊지 못해서 관청의 공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억울하게 벌을 받거나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있었고 심지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 봉은 이 문제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배움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제대로 가르치기만 하면 누구나 배울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봉은 관아에 작은 서당을 하나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배우고 싶어하는 백성들을 모아 직접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만 왔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심지어 여자들까지 배우러 왔습니다. 이 봉은 자신이 과거 공부를 할 때 어려웠던 점들을 기억하며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대신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했고 복잡한 내용은 이야기로 만들어 들려주었습니다. 바로 아들 이준이 자신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백성들은 이 봉의 가르침을 통해 조금씩 글을 깨우치기 시작했고 이제는 관청의 공문도 스스로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적어 관청에 호소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조정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임금께서는 이 봉의 행적을 듣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벼슬아치가 백성을 직접 가르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관리들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고 그저 세금을 거두고 명령을 내리는 것만이 자신의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봉은 달랐습니다. 임금께서는 이 봉을 한양으로 불러 직접 만나셨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이 봉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본래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 주었고 덕분에 이렇게 급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제대로 된 방법과 인내심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배울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알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나라도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임금께서는 이 봉의 말을 듣고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봉에게 더 큰 임무를 주셨습니다. 전국의 각 고을에 백성들을 위한 서당을 열고 관리들이 직접 백성을 가르치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봉은 기꺼이 그 임무를 받아들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서당을 열고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일부 관리들은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은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백성들 중에서도 나이가 많아 배우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농사일이 바빠서 서당에 올 시간이 없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45이 넘어서도 공부를 계속했듯이 다른 사람들도 나이와 상관없이 배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농사일과 병행할 수 있도록 저녁 시간에 서당을 열거나 농한기에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등 유연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봉이 전국을 돌며 백성을 가르칠 때 이준도 함께 다녔습니다. 이제 10살이 된 이준은 아버지를 도와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특히 어린아이들을 맡아 가르쳤습니다. 이준의 가르침은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었는데 복잡한 내용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놀이를 통해 배우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예를 들어 한자를 카드로 만들어 게임을 하거나 노래로 만들어 외우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준의 수업을 매우 좋아했고 금세 그를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른들도 이준의 수업 방식을 보고 감탄했고 때로는 어른들도 이준의 수업에 참여해서 함께 배우곤 했습니다. 3년이 지나자 전국에 백성들을 위한 서당이 생겼고 많은 백성들이 글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관청의 공문을 스스로 읽을 수 있었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글로 호소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법을 배워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장터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사 기록을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이봉의 공로를 인정해 더 높은 벼슬을 주었고 이봉은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백성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봉을 가리켜 백성의 스승이라 불렀고 그의 이름은 전국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봉의 이야기는 다른 관리들에게도 영감을 주었고 점점 더 많은 관리들이 백성 교육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준은 15살이 되었을 때 과거 시험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예상한 대로 이준은 장원급제를 했고 조정에서는 젊은 인재가 나타났다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시험관들은 이준의 답안을 보고 놀라워했는데 논리가 정연하고 문장이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글 곳곳에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금께서는 이준을 직접 불러 만나셨고 그의 뛰어난 재주를 칭찬하셨습니다. 네 아버지가 백성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데 내게도 그 정신이 물려받았구나. 하지만 이준은 조정의 높은 벼슬보다는 아버지를 도와 백성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임금께서는 이준의 뜻을 듣고 흐뭇해하셨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준은 아버지와 함께 전국을 돌며 백성들을 가르쳤고 특히 새로운 교육 방법을 개발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준이 개발한 교육 방법 중 하나는 그림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하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계절의 변화를 설명할 때는 봄부터 겨울까지의 자연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보여주었고 유교의 오륜을 설명할 때는 각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실생활과 연결된 내용을 가르쳤는데 농사에 필요한 지식이나 장사할 때 계산하는 법, 계약서 쓰는 법 등을 가르쳤습니다. 백성
백성들은 이런 실용적인 교육을 매우 좋아했고 배운 내용을 바로 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 더욱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준의 교육 방법은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많은 서당에서 그의 방법을 따라했습니다. 이준은 자신이 개발한 방법들을 책으로 엮어 전국의 서당에 보급했고 덕분에 교육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봉은 60이 넘었고 이준은 30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그들이 세운 서당은 전국에 수백 개가 넘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의 문맹률이 크게 낮아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글을 아는 것을 넘어서 백성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글을 아는 백성들은 자신의 권리를 더 잘 주장할 수 있었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을 때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농법이나 기술을 글로 배울 수 있어 생산성도 높아졌습니다. 조정에서는 이봉과 이준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특별한 상을 내렸고 두 사람의 이야기는 책으로 엮어져 후세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부자의 이야기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고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늙은 이봉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준아, 네가 나를 가르쳐 준 것은 단순히 공부만이 아니었다. 네가 나에게 준 것은 희망이었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였다. 덕분에 나는 인생의 후반기를 의미 있게 살 수 있었고 많은 백성들을 도울 수 있었다. 이 모든 게 네 덕분이야. 만약 네가 나를 가르치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낙방에 한은 품고 살다가 죽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 덕분에 나는 급제도 하고 벼슬도 하고 무엇보다 백성들을 도울 수 있었다. 이준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무언가를 가르쳐 드렸다면 아버지는 저에게 더 큰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 겸손한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의 가치를요. 저는 아버지를 평생 존경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8살짜리 아들에게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그 용기가 저에게는 가장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박씨 부인은 뒤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이 과거 시험에만 매달려 답답했지만 이제 보니 그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결국 급제를 했고 아들은 그 과정에서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무엇보다 이 부자가 함께 이룬 업적이 많은 백성들의 삶을 바꿔놓았으니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박씨는 하늘을 보며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세월이었지만 결국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으니 모든 고생이 값진 것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돌아가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훗날 이봉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에는 전국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봉에게서 글을 배운 사람들이었고 은인을 잃은 슬픔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먼 길을 걸어서 왔고 어떤 이들은 가난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조의금을 모아왔습니다. 이준은 아버지의 관 앞에서 절을 올리며 맹세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평생 백성들을 가르치고 돕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시작하신 일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인내의 정신을 제 자식들에게도 물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은 그 맹세를 지켰습니다. 그는 70이 넘도록 백성들을 가르쳤고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같은 정신을 물려주었습니다. 이준의 자식들 역시 백성 교육에 헌신했고 그렇게 이봉이 시작한 정신은 대대로 이어져 갔습니다. 이렇게 이봉과 이준 부자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배울 수 있다는 것, 가족이 서로 돕고 격려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의 아름다움을 말입니다. 특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봉의 겸손함과 아버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르쳤던 이준의 효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 급제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애와 교육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래서 더욱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이봉과 이준을 기리는 작은 사당이 있다고 합니다. 사당 앞에는 부자가 함께 책을 보고 있는 모습을 새긴 돌비석이 서 있고 그 옆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가르침에는 높낮이가 없다.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라. 매년 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그 사당에 모여 제사를 지내고 이봉과 이준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배움의 중요성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한 가지 더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준이 아버지를 가르치면서 만든 교재가 있었는데 그 교재는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고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교재 중 하나로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그 교재의 이름은 부자동학록이라고 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배운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교재에는 단순히 지식만 담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준은 아버지를 가르치면서 깨달은 모든 것을 그 교재에 담았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더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그들은 이준의 교재 덕분에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준은 교재를 만들 때 특별한 원칙을 세웠는데 바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책들은 어려운 한자어로 가득 차 있어서 배운 사람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준의 교재는 평범한 백성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쓰여 있었고 중요한 내용은 그림으로 그려 넣었습니다. 또한 각 장마다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는데 대부분 이준이 아버지를 가르치면서 겪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암기력이 약한 사람을 위한 방법, 자신감이 없는 사람을 격려하는 방법,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시도 덕분에 이준의 교재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전국의 서당에서 교과서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심지어 양반 집안의 자제들도 이준의 교재로 공부를 시작할 정도였습니다. 이준의 명성이 높아지자 조정에서는 그에게 높은 벼슬을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은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관직보다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높은 벼슬을 하면 한양에 머물러야 하고 그러면 전국의 백성들을 직접 가르칠 수 없게 됩니다. 이준은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 그들의 삶을 직접 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임금께서는 이준의 고집스러움에 처음에는 섭섭해하셨지만 나중에는 그의 진심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대신 임금께서는 이준이 하는 교육 사업에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고 덕분에 더 많은 서당을 세우고 더 많은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이준은 임금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더욱 열심히 교육 사업에 매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준도 나이가 들어 60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8살 때 아버지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벌써 50여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처음 아버지에게 공부를 가르쳐 드리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의 놀란 표정, 함께 밤늦게까지 책을 보며 공부하던 모습, 그리고 아버지가 마침내 합격했을 때의 기쁨, 그 모든 순간들이 이준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이준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가 자신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도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체면을 버리고 어린 아들에게서도 배우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준은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며 자랐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 철학이 되었습니다. 이준은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배움과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쓰고 싶었습니다. 이준은 몇 년에 걸쳐 책을 완성했고 그 책에는 아버지와 함께했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아버지를 가르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함께 공부하며 겪었던 어려움, 사람들의 비웃음을 견뎌낸 과정, 그리고 마침내 합격했을 때의 기쁨까지, 또한 그 후 아버지와 함께 백성들을 가르치며 깨달은 교육의 진정한 의미도 담았습니다. 책이 출간되자 엄청난 반응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부자의 이야기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고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이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또한 학자들도 이 책을 연구했는데 이준이 제시한 교육 방법이 매우 과학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준의 책은 조선을 넘어 중국에까지 전해졌고 중국의 학자들도 이 책을 읽고 감탄했습니다. 특히 나이와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서로 배우고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유교 사회에서는 엄격한 위계 질서가 있었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준의 책은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렸고 진정한 배움은 나이나 지위와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주는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고 조선의 교육 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이준의 책은 일본에까지 전해졌고 일본의 교육자들도 이준의 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했습니다. 이준이 일흔이 되었을 때 그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강의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스승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이준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평생 교육 사업을 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8살에 아버지를 가르치기 시작했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나 자신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나이가 많으셨지만 8살짜리 아들에게서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겸손함이 아버지를 위대하게 만들었고 나에게도 평생의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이준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명심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배운 것이 많든 적든 모든 사람은 각자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육을 하는 이유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을. 백성들이 그를 알게 되면 그들의 삶이 나아지고 그것이 모여 나라 전체가 발전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글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나누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스승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생 그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준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제자들은 스승의 뜻을 이어받아 전국 곳곳에서 교육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이준이 만든 교재를 사용했고 이준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이준이 강조했던 겸손과 존중의 정신을 잊지 않았고 배우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중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이봉과 이준이 시작한 교육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랐습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그들의 정신은 살아남았고 조선 후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봉과 이준의 교육 개혁이 조선 사회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고 평가합니다. 그들 덕분에 백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졌고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그들이 보여준 나이와 지위를 넘어선 배운의 정신은 조선의 교육 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봉과 이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 나이와 체면을 넘어서 진정으로 발전하려는 노력, 그리고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아름다운 정신, 이 모든 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가치들입니다. 특히 가족관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세대 간 소통이 어려워지는 현대 사회에서 이 부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우려는 열린 마음만 있다면 가족은 최고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배움을 포기할 필요가 없으며 젊다고 해서 가르칠 자격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45이 넘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과거 시험에 도전한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끝까지 도와 마침내 급제시킨 8살 아들의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배움의 나이가 있는가? 가르침의 높낮이가 있는가? 그리고 진정한 효도와 사랑은 무엇인가? 이봉과 이준 부자는 그들의 삶으로 이 질문들에 답했고 그 답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무언가를 배우고 싶지만 나이가 많아서 체면이 있어서 혹은 다른 이유로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봉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지만 그 사람이 발전하지 않아 답답해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준의 인내심과 창의적인 교육 방법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배움과 가르침은 서로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이 봉과 이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